오늘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사회과학에서 왜 검정을 해야 되는가, 그냥 우리가 눈으로 봤던 데이터가 차이가 분명한데 이 차이를 왜 검정을 통해서 밝혀야 하는지를 아실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4가지 섹션으로 준비를 했고요. 플러스로 랩핑하는 섹션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부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정을 왜 해야 하는가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뭐 어떤 대학원이라는 곳에 처음 와서 우리가 사회과학자로서 논문을 쓰기 시작하면 가장 맞닥뜨리는 첫 번째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통계 왜 해야 되지? 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기본 과정이나 심화 과정에서 제가 통계를 왜 해야 되는지는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오늘은 조금 더 근원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진짜 이게 우연에 의해서 벌어진 것인가, 아니면 정말 차이가 나는 것인가를 밝히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차이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과학을 하는 사회현상에서 왜 그럴까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답을 찾아가는, 이 왜 그럴까는 연구자가 막 되게 어려워합니다. 보통 늘 말씀드리지만 연구자의 관점에서, 연구자의 시선에서 사회현상을 이렇게 본 다음에, 관망해 본 다음에 이거 왜 그렇지? 이 현상은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연구의 출발점이 항상 연구 문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늘 강조드립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실제로 내가 봤던 이런 현상들이, 차이가 데이터로 자료를 얻은 것들이 우연일까? 아니면 정말 이런 차이를 나타내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통계라는 거를 한다. 이렇게 일단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연구가 정말, 이거는 누가 하더라도 이런 현상이 관측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예전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만 연구는 여러 가지 속성, 우리 과학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재현 가능성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만의 연구에서 나온 그런 케이스 스터디 같은 게 아니라 일반화된 이런 지식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우리가 봤던 이 차이도 누구든지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전체 모집단을 보고서 조사를 하는 거는 극히 일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주택 총조사 이런 것들은 전체 모집단을 대상으로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웬만하면 거기서 일부분만 떼서 표본이라고 하는, 우리 영어로 하면 샘플이라고 하기도 하죠. 화장품 사면 예전에 이렇게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써보시고 괜찮으면 본 제품을 사주십시오라고 해서 주는 걸 우리가 샘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여기도 전체 집단을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표본을 살펴보는데요. 그 표본에 대한 내가 본 것이 정말 그 표본을 대표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검증하는 장치다. 이렇게 이해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아마 조금은 그래? 여기 좀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자, 여기서 보통 이 차이를 볼 때요, T값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T값 이러는데 어떤 데서는 F 그러는 것 같고 어떤 데서는 무슨 값, 그게 뭔데, 모르면서 이거는 T값을 봐야 되니까 T가 뭐지? 이러고 막 쓰는 사람들 없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우리 저기 많이 있어요. 이 답답함 앞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값은 데이터의 평균, 보통 평균이 있잖아요. 평균에서 떨어진 그런 표준 오차들을 나눈 값을 우리는 T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준 오차라고 하면 스탠다드 에러라고 하는 말 우리 되게 많이 보는데, 이는 어디 분포 흩어진 정도를, 데이터 값들이 평균에서 흩어진 정도를 얘기를 하고요. 흩어진 정도가 별로 없으면 그 값들을 이 비교 분석한 이런 차이를 좀 더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본 개념으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T 값으로 본다라는 것들은 다른 두 집단 아니면 같은 집단일 때 처치를 하고 안 하고의 그런 차이를 볼 때, 뒤에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차이를 볼 때 우리는 T 값을 활용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 T값 이런 것들을 생략을 하고 그냥 방법론 책들을 보시면요, T값 이렇게 바로 나오잖아요. 통신사인가? 이럴 수도 있고, 이거는 뭐지? 그럴 수도 있고, 뒤에 이렇게 보고 막 찾아가지고
이런 값이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이런 개념이었다라고 이해를 한 다음에 연구 방법론 뭐 대여를 하시건 구매를 하시건 여러 책들 보시면 조금 더 확 친숙한 느낌이 드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구자는 비무가설의 차이가 있다라고 통계적으로 그리고 우리 자료를 양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양적 연구 방법을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그렇죠. 우리 연구자들은 어쨌든 간에 뭐 양적 질적 다 떠나서 연구자들은 나의 주장을 결과로 이렇게 설득해가는 과정인데 이걸 과학적인 방법으로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중에 혹시나 여기 보시면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사업계획서도 실제 시장의 반응을 가지고 내 주장, 내 사업이 이렇게 잘 될 거야, 내 사업이 이렇게 좋을 거야 주장하는 형태로 논리를 가져가시면 보다 논리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전 예전에 이 논문을 주로 쓰던 사람이 사업계획서 막 이런 것들 보고 처음에 너무 당황해서 한글인데 이게 뭘까 이렇게 고민한 적도 많은데요. 아무튼 핵심은 주장을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값이 0.05보다 작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 제가 이거는 늘 뭐 저의 클래식 영상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기초과정, 심화과정에서도 간략하게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을 때 비무가설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주장이 틀렸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제에서 시작을 합니다. 내 주장이 틀릴 가능성이 있지만 100번 시도했을 때 그 틀릴 가능성이 5번 미만으로 나왔다. 그러면 맞다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셔도 이해하시기 편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깊게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아닌데요. 사회과학에서는 0.05를 통상적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뭐 그런 거예요. 0.05라는 법이 있냐? 법은 없어요. 통상적으로 사회과학 하는 사람들은 다 0.05 그러면 그래 끄덕끄덕 거립니다. 참 신기하죠? 뒤에 나오겠지만 엄격할 경우에는 0.01 그리고 뭐 0.00000 사실 뭐 그렇게 되면 쾌감이 나오는 것보다는 더 엄격할 수도 있고 조금 느슨하게 보자. 내 주장은 이렇게라도 관철시키고 싶다 그러면 0.1까지도 볼 수도 있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보통 주석을 달죠. 0.1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요런 것들이 설명이 되더라. 그렇게 주석을 달아주면 리뷰어들이 우리 동료 학자들이 선배 학자님들이 읽으실 때 큰 불편감을 느끼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자, P값은 그럴 수 있어. 뭐 이게 뭐 유행어로 쓰이기도 하지만 그럴 수 있어를 얘기를 해주는 거지 반드시 뭐 cause and effect 뭐 이런 식으로 인과관계를 뭐 보증하는 그런 거는 절대 아니다. 우리가 인과라는 거는요 굉장히 이 쓰기가 조심스럽긴 합니다. 보통은 다 상관관계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외생 변수들을 통제하고 요러 관계들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상관관계를 보는 건데 보통은 막 여기서 여기에 원인 변수고 결과 변수다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긴 하지만 세상의 모든 현상들이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일어납니까?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열린 사고도 필요할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뭐 이용 의도라든지 뭐 확실히 정해진 게 아니고서야 이 관계성을 밝힐 때 밤에 특히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대부분 높은 확률로 밤에 보고 계실 수도 있는데 그런 고민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항상 이게 인과관계지? 뭐 이런 고민도 예전에 제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넓은 관점에서 한번 봐보자. 설명은 됩니다. 여기서 내 연구 안에서 여기서 이렇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들은 더 크게 보면 상관관계일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지도 교수님이 인과관계야 그러면 인과관계가 맞습니다. 우리는 항상 누구를 따라야 된다? 지도 교수님의 말씀을 법전처럼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T도 있고 아노바도 있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왜 어떻게 쓸까? 이거는 제가 심화 과정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더해서 거기에서 못 다뤘던 몇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두 집단을 비교로 한다. 그러면 T 검정을 합니다. 세 집단 이상을 비교한다. 그러면 아노바를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T 값을 비교를 할 때는 두 집단 비교밖에 안 돼서 그렇고요. 세 집단 이상으로 비교를 하려고 하니까 분산을 통해서 비교를 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아노바는 세 집단 이상으로 분석을 하고요. 두 집단에서는 T 검정으로 이렇게 집단 간의 차이가 있다. 이게 정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유의미도 다음 섹션에서 다루겠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하는 방법을 씁니다. 두 집단에서는요. 자, 먼저 T 값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평균이 있을 건데 그 평균에서 데이터들의 흩어진 표준 오차가 작을수록 좀 믿을만하다 이렇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T 검정에는 두 가지 비교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말 다른 두 집단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고 직장인이 있고 학생이 있고 그런 식으로 전혀 다른 섞이지 않은 그런 집단의 차이를 볼 때는 독립표본 T 검정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한 집단을 두고 어떤 데는 대조군으로 쓰고 어떤 데는 이렇게 처치를 주거나 뭔가 어떻게 작용을 줘가지고 그 작용에 의한 차이를 보려고 하는 거는 대응표본 T 검정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합니다. 교육을 했을 때 교육의 전과 후를 비교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집단인데 어떠한 이 집단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서 볼 수도 있다. 이거는 연구자 재량입니다. 어떻게 측정을 할 것인가는 이런 측정 방법들이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흔히 보는 연구 방법론에 나오는 내용들이잖아요. 어떤 집단 설계 이런 게 나올 텐데 그 설계는 연구자가 이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차이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설계법을 재량적으로 채택을 하면 됩니다. 이런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합니다. 독립심을 기르자. 뜬금없이 갑자기 독립심이라고 얘기해서 그렇지만 아까는 법전이라면서 지금은 왜 독립심이냐 이럴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 배우는 거는 절대적으로 흡수하고 나 혼자서 학이라는 게 나 혼자서 연구를 해나갈 수 있다라는 어떤 자격 증명 같은 그런 거라서요. 이런 연구 방법의 디자인을 할 때도 설계해놓고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아, 이거 교수님한테 허락 받아봐야 되나? 교수님이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하실까? 틀릴까? 이거는 맞는 방법일까? 그러지 말고 내가 혼자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 설명을 해볼까라고 해서 디자인을 잘 해야 나중에 데이터도 잘 다룰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아노바입니다. 아노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집단에 대해서 이렇게 차이를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 집단에서 차이는 분산에 의해서 차이를 볼 수 있다. 그래서 분산은 집단 간의 분산을 집단 내 분산으로 나눈 값이 우리가 F 값인데요. 그 F 값이 클수록 집단 간의 차이가 집단 내부보다 크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든 아니면 여기 아노바든 차이를 보는데 다름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는 이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렇게 그 수치의 비교 여기까지 했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논문을 보다 보면 영어식 표현으로 하면 더 more 블라블라 나오다가 더 more 이러죠. 더 뭐뭐 할수록 더 뭐뭐 한다. 보통 이렇게 가설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차이 비교를 못하고 회귀 분석 같은 그런 연구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자가 나는 그냥 차이만 보고 싶다. 그러면 그냥 T 분석이든 아노바든 그렇게 활용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아니야. 나는 요렇게 자극을 줬을 때 요렇게 달라질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더 뭐뭐 하면 더 뭐뭐 하다. 이런 식의 전개가 되는 가설을 세우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차이 비교가 아니라 회귀 분석이나
그 밖에 고급 통계 기법으로 넘어가셔야 되고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그러면 나는 차이가 보고 싶고 더 뭐 할수록 뭐 한다도 같이 보고 싶고 그러면 어떤 교수는 화낼 수도 있고 너 그냥 이것만 해. 너 그냥 구조방정식만 해. 구조방정식은 다 할 수 있어. 그거면 돼.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어딨어. 하고 싶을 때는 차이도 보고 순차적으로 그 방향성도 볼 수 있다. 그거를 우리가 스터디 1, 스터디 2로 나눠서 한 연구 안에서 해결을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그 가설 안에 방향성이 들어간다면 따로 떼서 연구 방법을 바꿔서 다시 한번 순차적으로 해버리면 됩니다. 제가 이 과정생 때 이걸 몰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의 연구에서 하나의 연구 방법만 해야 되나? 그러면 이거는 이게 해석이 안 되는데 설명이 안 되는데 막 그랬는데 그래서 구조방정식 잘하는 교수님들은 구조방정식만 해. 그리고 실험 잘하시는 분은 실험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섞을 수도 있다. 네,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좀 복잡해질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머리를 쓴다 해야 되나? 아니면 그럴 수도 있는데 따로 스터디 1, 스터디 2를 다른 연구로 뗄 수도 있습니다. 자, 유의미하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살펴보면요.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료 그 자체는 아니다. 정보와 다르다. 제가 오늘도 TMI를 말씀드리면 종합시험 채점을 해야 되는데 제가 거기 문제를 냈던 것 같습니다. 정보와 자료의 차이가 뭔지 그런 것들을 좀 냈는데 여기 보시면 자료 그 자체로는 없어요. 그 통계값이 나오면 이렇구나 그럴 수 있구나 여기에서 끝내면 안 되고 거기까지는 이제 기계적으로 해석을 해도 되죠.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나왔다 아니면 표로 정리해도 되고요. 그리고 나서 어떤 걸 해야 되냐 여기 안에서 의미를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거를 이렇게 예시 구문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A집단은 B집단보다 자기 효능감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 반두라가 주창한 1979년인지 그때 주창한 78년일 수도 있고 77년일 수도 있고 79년인가 아무튼 내가 생각하기에 할 수 있다고 느껴지는 거를 셀프 에피커시라고 합니다. 그 정의를 나중에 원문 찾아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는 다른 데서는 다른 효능감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그 효능감의 원천은 여기다. 근데 이 결과는 예시로 가지고 온 구성 개념입니다. 이 결과는 대학생 창업교육 실험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예시 구문을 든 겁니다. 제가 창업 영역에 있다 보니까 창업교육 참여 집단이 비참여 집단보다 자기 효능감 평균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학생들의 프로그램 참여가 긍정적 변화를 보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는 단정하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는 이것 때문에 이게 해결됩니다. 이런 식의 수사는 우리 연구 세계에서는 좀 조심해야 된다.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가능성이 있음을 함의한다. 이런 식으로 이럴 때 우리는 이 자료를 이 의미로 바꾸는 정보로 바꾸는 과정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는 사회과학자로서 이 결과값들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거나 학문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의미를 우리가 발견해서 패턴이나 아니면 그런 의미를 발견해서 우리 사회에 던지는 거예요. 그게 저는 인류 사회에 기여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마음으로 항상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아까 보시면 여기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분석된 내용 안에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론적 토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이론적 토대가 궁금하신 분들은 심화 과정을 다시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론적 토대 안에서 분석된 결과를 가지고 그 이론적 토대 내에서 논의했던 내용으로 결과를 해석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부 분들은
디스커션이라는 제목 때문에 또 토론, 결론이라는 제목 때문에 거기에서 새로운 소리를 막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선배님들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런 건갑다 하고 나는 하면 안 돼. 디스커션은 갑자기 딴소리 하라는 게 아니라 이 이론적 토대 내에서 이 결론이 왜 이렇게 나왔을까를 뒷받침해주는 해석이 들어가야 되는 게 토론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덧붙이자면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사회 현상에 요런 것들도 인사이트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결론을 내야지 갑자기 보도 듣다 못한 용어 가지고 와가지고 갑자기 막 토론한답시고 이상한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정 과정은 우연인지 아니면 실제로 그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과를 해석할 때 그 수치가 모든 걸 다 보여준다기보다 그거는 숫자일 뿐이잖아요. 우리 연구자로서 내 관점으로 투영한 내 해석이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그게 저는 사회과학자의 본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그러려고 사회과학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연구를 위한 연구보다는 이게 훨씬 오래 할 수 있습니다. 번아웃이나 스트레스나 그런 것들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관해서 나중에 말씀드릴 수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도 유의미했다면 좋아요를 그리고 영상을 계속 지켜보시다가 내 구독 리스트에 있어도 괜찮겠다. 어디 뭐 공공장소에서 갑자기 들어봐도 텔레비전이라는 이름은 괜찮겠다 싶으시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불철주야 학업에 정진하는 선생님들을 늘 응원합니다.